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이에요. 그죠? 와, 미쳤어요. 박수. 아, 진짜, 아니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뭐,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마이너스 4% 찍고 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시총이 550조짜리가 개파락이 나오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너스 5%, AMD 마이너스 7% 이렇게 때렸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물론 트럼프가 중국과 화해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분명히 매물대가 있단 말이야.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거에 이 코로나 시절에 물려있던 이 물량들이 뭐예요? 매도 물량을 유발시킨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금요일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요, 이 구간 92,000원 구간에 들어갔고, 그죠? 오늘 구간은 뭐예요?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말자.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신규 진입을 안 한 사람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인데 신규 진입을 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무색하게 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신규 진입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89,000원짜리죠. 보시면은 자, 오늘 구간 8.9라고 제가 했나봐요. 8.9 검색하면 나올 건데,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88,000원에서 89,000원 이 자리는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깨지기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오늘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밀렸다가 저점이 어디였죠, 여러분들? 저점이 자, 9만원도 안 깼어요. 근데 9만원도 안 깼어. 물론 NXT 시장에서 보면은 저점 구간이 93,000원, 그죠? 요 정도 찍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회사잖아요. 반도체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고점을 찍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4년 주기로 경기 호황, 경기 불황이 반복되면서 사이클 산업으로서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D램이라는 것 자체가 가전제품, 그죠? 요런 부분이에요. 이게 많이 팔리면 뭐예요? 경기 호황기. 많이 안 팔리면 경기 불황기. 그래서 여기 사이클 관점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D램 가격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AI 서버용 반도체 때문에 HBM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과정에서 사실상 D램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부족하다 보니까 D램까지 땡겨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AI 서버에서 HBM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D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HBM에 집중하다 보니 D램에 대한 뭐요? D램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HBM 수요도 없지, D램 수요도 없지. 그러니까 D램이 시가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요, D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서 실적을 최고치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기에 엄청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는 뭐요? 판단이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상 최고 실적,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리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실적 피크 찍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그런데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HBM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예요? 파운드리. 자, 매년 3조의 적자를 보고 있던 파운드리에서 다 테슬라 칩 플러스 퀄컴 칩 하면서 어떻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구조. 자, 그러면 원래 영업이익이 7조라고 했을 때, 그죠? 10조에서 파운드리 3조 적자. 그래서 영업이익 7조다. 근데 만약에 이 10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파운드리가 뭐야? 파운드리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다 오히려 HBM이랑 D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지금의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4, 4분기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뭐예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매수하자? 아니요. 절대 아니다. 자, 내가 지금 삼성전자 한 주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해야 된다. 어떻게? 분할로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간 1차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2차 매수를 하신 분들, 제가 2차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매수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구간에서 주가가 결과적으로 올라갔으니 오늘 2차 매수한 거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올라가서 너무나 좋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2차 매수한 상태에서 나스닥이 추가 하락에 나와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요. 어때요? 어때요? 이거 잘한 매수예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국발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일지 중장기적인 이슈일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단기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이게 끝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 2주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차 매수는 하락이 나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지켜보면서 매수 타임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때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멍이 들었어. 팔에. 그죠? 멍이 들었어. 멍이. 자, 이 멍이 하루 만에 났나요? 아니죠. 1에서 2주 정도 걸려 회복하는데. 그죠? 결과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봉을 맞았다라는 건 바로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복하는 데는 원래 시간이라는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재가 나왔을 때 곧바로 악재를 말아 올리는 구간보다 악재를 소화하고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8할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2차 매수하셨다 하면 잘한 거지만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잘하신 거겠죠. 올라갔으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고 더 내려갈지 더 오를지 애매한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보자고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다 합시다. 그죠? 그럼 내일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뭐예요? 5대 5죠. 자, 내일 음봉이 또 빠졌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날 내일 올라갈 확률 5대 5입니다. 또 음봉이 빠졌다라고 해봐요. 그죠? 그럼 또 내일 올라갈 확률 몇이에요? 또 5대 5예요. 또 5대 5다. 쌤, 그럼 무조건 다 5대 5예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저가 매수라는 게 있죠. 그러면 주가가 음봉이 하루 떨어졌을 때 다음날 상승 하락이 5대 5라고 하면 음봉이 3번째로 떨어졌을 땐요. 올라갈 확률이 6, 내려갈 확률이 4라는 게 또 생깁니다. 왜? 저가 매수가 유입되니까.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예요? 우리가 눌림목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상승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 그럼 이거 저점인가 보다 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도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 올라가니 이 저가였네. 지금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하고 딱 매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쌤, 그럼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져가요? 버텨요? 어떻게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1억 있는데 삼성전자가 5천만 원이나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땐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일단 익절을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쌤,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대로 올라가면 남은 4분의 3, 3분의 1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죠? 그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익절한 물량을 다시 사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중이 컸을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비중이 컸을 때 수익을 지켜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팔고 분할로 사는 연습이 몸에 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으로 불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몰빵해서 도파민 나오는 투자, 한 번에 몰빵해서 손실 크게 봐서 힘들어하는 투자,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상향하는 종목에서는 항상 뭐예요? 항상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물론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 대형주가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일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유동성 장세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유동성 장세니까 올라가는 거고 금리 인하 시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와 잘하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초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이 되면 나중에 뭐예요? 주식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왜 돈 벌기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고 그 변동성에서 나의 멘탈이 흔들리고요. 나의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소화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급등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라타서 정말 큰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수익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하락장의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몰빵하는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깡통 찰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눌림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분할로 진행을 하고 매도도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는 게 괜찮다.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사면 돼요? 그럼 지금 팔면 돼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화해의 스탠스를 던졌지만 이건 중국이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아직 중국에 화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둘이 화해를 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제가 아까 오후 1시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중 무역 분쟁 해결되기 힘든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은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트럼프가 시진핑은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살살 언론에 흘리면서 화해 무드가 생기고 서로 꼬리내기가 시작된다. 시진핑도 지금 권력 위기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국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깨갱보다는 맞서는 그림인데 서로 윈윈하려면 결과적으로 서로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시간이 1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눌리면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삼성전자 제가 어제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셔서 영상 오늘 찍을까 말까 하다가 한 번 더 찍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구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좋아요가 1100개, 와, 많이 달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영상 시청해 주셨고요.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또 잘 찍었구나. 또 뿌듯하게 하루 보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앞으로 언제 매도해야 되나? 언제 매도해야 되나? 또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간단하게요. 010-9201-6329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입장 링크고요.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지금 7,870명 정도 계신데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거나 위쪽에 번호로 010-9201-6329 3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삼성전자 목표가 같이 잡아가시고 항상 주가가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에 대한 관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